이번 시간에는 우리 단위 모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요.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 항목이에요. 그 테스트 항목에 대한 그런 명세서를 보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해서 테스트를 할 때 어떤 거를 테스트하겠다. 그 항목에 대한 명세서, 그걸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더라.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지 않은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면 특정 요소에 대해서 검증이 누락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검증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력 낭비, 시간 낭비 그런 게 이제 초래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케이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더라. 그때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 있는 어떤 것들인지 그 구성 요소 좀 살펴보자고요. 자, 이 테스트 케이스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되게 쉬워요. 식별자다 그럼 말 그대로 식별자요. 항목을 이제 식별하는 그 식별자. 그리고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식별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항목이요. 테스트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거를 이제 테스트할 건지 그 항목 우리가 이제 단위 모듈이다 그러면 기능이죠. 기능 모듈 그런 게 이제 테스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력 명세다, 출력 명세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입력 데이터요. 입력 데이터 또는 테스트 조건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입력 명세로 가는 거고, 출력 명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출력되는 그 결과요. 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했을 때 그때 이제 예상되는 그 출력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출력 명세로 가는 거고, 환경 설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테스트할 때 이제 필요한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수 절차 요구다라고 하게 되면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수행할 때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절차들 있죠. 그런 절차들을 기술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존성 기술이다라고 하게 되면 테스트 케이스 간의 그 의존성을 보고 의존성 기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 앞에 있는 이 제목들과 이 뒤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뭐 크게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목들만 봐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단위 모듈이 뭔지, IPC가 뭔지, 테스트 케이스가 뭔지 그런 것들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IPC에 보게 되면 5가지 메소드 있었어요. 그 메소드,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이요. 다음은 테스트 케이스를 참조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그 테스트 케이스의 구성 요소를 보기에서 이제 찾아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기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죠. 자, 우리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모듈이 이제 올바르게 이제 작성이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모듈에다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값들 있죠. 그런 값들이랑 예상 결과 같은 것들을 나열해서 목록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 식별자 아이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이 쭉쭉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항목을 이제 테스트할 거냐, 로그인 하는 그 기능을 이제 테스트할 거다. 이 로그인하는 그 기능을 사용자 초기 화면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겠대요. 그때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아이디 비밀번호에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첫 번째 아이디 패스워드는 정확하게 전부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이 성공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아이디는 정확한데 이 두 번째 사람의 비밀번호가 1, 2, 3, 4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비일치해서 이렇게 이제 로그인 실패가 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만약에 안 썼을 때는 그때 로그인 실패 2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미입력된 상태, 미입력돼서 이제 로그인 실패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게 이 중에서 보기에서 이제 우리 테스트 조건이요. 테스트 조건은 어디서 이제 이 테스트를 할 건지 그거 이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 초기 화면에서 테스트를 하겠다. 그거죠. 해서 동그라미 1번에는 테스트 조건이 들어갈 거고요. 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쭉쭉쭉 적혀 있어요. 이건 이제 로그인 기능을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그때 이제 테스트할 그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로그인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것도 있고 실패를 왜 했는지도 써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런 아이디, 이런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이제 예상한 그 결과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정답이 우리 예상 결과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에 들어갈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동그라미 1번에는 테스트 조건,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는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3번에는 이제 예상 결과고,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